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이때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당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건의 파장 그리고 진상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분인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냥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의 상당 부분 사실일 거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목소리까지 들었고 그 목소리가 제가 눈 감고 들어도 충분히 누군가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거기 나온 인물들 중에 상당수의 인물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육성이 그대로 나왔다면 네. 그게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공개된 녹음 파일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건 돈 봉투가 오갔다라는 확실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그게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조작됐다고나 다른 저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오히려 상식에 좀 먼 얘기죠.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이런저런 소문으로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이게 당 안팎에서 이런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저는 과문의 탓으로인지 몰라도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다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구속되고 그럴 때, 예. 이정근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당내의 여러 인과관계 등을 비춰볼 때, 크게 터질 것이다. 이런 소리는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전당대회와 관련된 그런 돈 봉투가 주고받고 했다는 그런 의혹은 완전히 진짜 금시초문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돈 봉투가 주고받고 했다는 정말 기상천외한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정말 너무 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인맥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좀 어떤 인물인지 그다음에 당 내에서 위상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정근 씨를 잘은 모릅니다. 예.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그 당시 문제된 당대표 선거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 예. 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 후보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연이어 맡았었습니다. 예. 그렇게 맡게 된 경우는 제가 특별히 잘나서보다는 제가 특별히 어디 계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맡았는데 저로서도 그 대선 후보 때 사무부총장으로서 선관위원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당내에 제가 볼 때는 원외일 경우 그렇게 쉽게 인적 네트워크가 별로 없을 텐데 이분은 좀 활발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발이 넓고 그런 저기가 있는 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뭐 하던 분이지? 그래 의아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에서 다 녹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확인차 질문 한 번만 다시 드리겠는데요. 당시에 선거관리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당시 선관위를 이끌면서 이런저런 혹시 잡음이 들려왔던 건 없었습니까? 그때 전당대회 때? 그 당시는 이제 온라인 코로나가 극심해서요. 예. 말하자면 전국적인 오프라인 그런 선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집회하기. 그래서 거의 온라인 중심으로 연설을 한다든가 또는 투표를 한다든가. 그래서 서울 당사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당내 경선을 하면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후보 측과의 각 후보 측 사이에 여러 실랑이는 있지만 그건 평상적인 문제이지 이런 돈 봉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돈 봉투가 살포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상대 캠프 쪽에서도 무슨 제보라든지 조사 의뢰 이런 게 들어온 게 전혀 없었고요. 당시. 전혀 없습니다. 돈봉투와 관련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그때 이제 홍영표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이제 그다음에 우원식 후보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1, 2차가 0.559% 포인트밖에 안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돈봉투가 정말로 살포가 된 거라면 이것이 그러니까 당 대표 당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칠 수도 이게 지금 한두 명한테 뿌린 게 아니라 뭐 최소한 10명 또는 그 넘어서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보도에는? 10명은 국회의원만으로 한정이 되는 이야기고 뭐 최대 70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 40명, 그렇죠. 만약에 70명. 이제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까지 했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뿌린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돈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예.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 선거 과정 중에 이런 돈봉투, 돈이 주고받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고 위협이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네, 그래서 당 밖의 공직선거에서는 가차없이 처벌받거든요. 형사처벌을. 그렇죠. 그리고 다음 출마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예. 또 당선 무효, 설사 당선됐다 하더라도 무효형이 받을 정도인데 당내 선거라고 준하게 취급을 해야죠. 지금 그 당이 그 이제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고 구체적인 방법을 아마 오늘 확정을 지을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당이 나서서 진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지금 이걸 수사기관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예. 이와 함께 당내에서도 가차없이 하여튼 검찰의 수사보다도 사실은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샅샅이 해줄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서 전 그 조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에 자정 기능이 발휘될 수 있지. 그냥 검찰 수사에만 맡겨놓으면 이거는 뭐 자정 기능도 없는 그냥 속수무책의 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당의 이제 이제 조사 파트로 윤리감찰단인데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윤리감찰단이 뭐 어느 정도의 기구인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저는 검찰의 수사 경력이나 경찰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라도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아주 검찰 수사보다도 더 세게 성역 없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그 조사를 하고 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거는 왜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걸 터뜨리느냐라는 어떤 의혹에서부터 국면 전환용 수사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까지 제기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국면 전환이다 또는 뭐 어떤 정략적 의도가 있다. 설사 그런 것이 국면 전환용 윤석열 정권 측에서 있어서 검찰을 그런 것으로 동원했다 할지라도 지금 돈봉투가 주고받고 한 그 사실관계만은 네. 부인할 수 없다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뭐 해명하고 고백하고 책임을 지우는 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걸로 뭐 검찰의 국면 전환이다, 전환용이다,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다, 기획 수사다 이런 걸로 희석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장 들어오지 않고 예정대로 7월에 귀국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입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송영길 대표가 바로 그 당시 이런 파문의 그 후보자였고 네. 본인과 본인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드러난 일이. 예.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당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빨리 들어와서 해명하고 고백하고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도록 종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뭐 남의 문제 보듯이 뭐 지금 외국에서 빙빙 도는 건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앞서가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검찰의 수사 진척 여부에 따라서 이미 그리고 실명을 특정을 했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과 이상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사실관계도 파악이 안 됐으니까 체포동의안을
말씀하는 건 조금 너무 이제 좀 앞서간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일반적으로 뭐 앞으로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건도 그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뭐 노웅래 의원 건이나 또는 다른 당의 의원 건도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을 폐지하는 건 반대지만 이미 우리 당에서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약을 내걸었고 예. 그렇다면 그 약속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노웅래 의원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웅래 의원권 같은 경우도 이정근 부총장의 어떤 이 녹음 파일로부터 비롯됐던 거 아닌가요, 의혹이? 예, 그랬던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일관성을 그러니까 그 견자려면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어떤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명분이나 일관성 면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사실 저희 당이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 예. 했기 때문에 예. 소위 그 일관성이 없고 어쩌면 그 국민과의 약속을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이재명 대표 건도 그랬었죠. 그런 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 뭐 국민적 비판을 저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거주춤하면 당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이 돈봉투 사건이 난 거는 2년 전에 과거의 문제지만 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느냐의 문제는 현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예. 그냥 검찰 수사에만 이끌려 다녀서 막 여러 가지 하여튼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예.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내팽개쳐질 것이다. 이런 자정 기능도 없고 자신들의 결함도 고치고 시정할 능력도 없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와 또 지지를 보내주실 수 신뢰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뜻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에 젖거나 엉거주춤하거나 뭐 칼날이 무디거나 이러면 그냥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그 자체 진상조사는 당연히 필요하고 검찰 수사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속도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체 진상조사 결과 상당 부분이 만약에 그 진실인 걸로 밝혀진다면 당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 밖에 공직선거를 할 때 작은 돈이라도 주고받고 하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네. 형사 처벌받고 예. 그 사람이 공직 후보로서 당선되면 된 것도 무효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마도 하지 못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네. 뭐 그와 비견되게끔 준하게끔 당연히 그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쉽게 그러니까 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는 제명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저는 근데 돈이 하여튼 1원 한 푼이라도 주고받고 했다는 것이 관련된 자들이 있다면 그건 가차 없이 그건 관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이 질문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등이 함께하는 모임에 우리 의원님도 함께 하신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 모임이 아니고 내일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요. 네.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그 청년 정치인들 각 당에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아마 그쪽에 속한 청년 정치인들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발제자로 제가 참여하는 겁니다. 모임이 무슨 결사체나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관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제3의 정치 세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뜻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토론에 참여하는데 참여한 분들은 그런 뜻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3지대 모색하더라도 의원님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리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제3의 제4의 건강한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해서 위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이 힘이 서로 악순환을 주고 있는 이 독과점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